시간은 되게 빨리 가시죠. 예,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또 저는 이제 오후 또 특강을 해요. 밤에 또 강의를 해야 되는데, 풀강입니다. 풀강인데, 강사들 이렇게 보니까 이 강의를 다 자기가 이제 어떻습니까? 즐기면서 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즐기지 않으면 못할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이게 되나?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뭐, 저는 즐기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체질인가 봐. 그죠? 그래서 할 수 없어. 는 이걸로 가야 돼. 자, 238로 갈게요. 238로 갈게요. 투자 파트입니다. 238. 가시면은, 여기 좀 어려워요. 238. 물론 뭐 다 어렵겠지만, 자, 부동산. 투자 파트가, 따라해보세요. 자금의 투입. 그럼 어디에다가 자금을 투입해요? 부동산이죠. 그럼 수익이 나와야겠죠. 그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임대용 부동산을 얘기를 해요. 그럼 임대료만 받아요? 양도 차익도 있어요.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6에서 한 7문제인데, 8문제가량 출제된 적도 있었어요. 그러면 문제 비중이 높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먼저, 제가 지렛대 효과를 제가 갈 거예요. 그래서 지렛대 효과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여기를 지금 이제 보면은 여기서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투자의 의의는 그냥 보세요. 현재 낸 거는 확실하죠. 근데 미래 수익은 확실해요? 불확실해? 위험이 따르겠죠. 그것만 보시면 되고, 투자는 취득만 해요? 운영도 해요? 처분도 하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거의 투기는 거의 뭐 운영이 없는 건데, 참고만 하시고, 투자의 장점에 지렛대 효과가 있죠. 일단 제가 후수를 할 거고, 인플레이션 해지라는 것도 자주 출제가 돼요. 그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발생이 되면, 자, 들어보세요. 그럼 인플레가 높아지면 물가 하락, 물가 상승. 그러면 화폐 가치가 어떻게 돼요? 화폐 가치가 내려가죠. 미치게. 그 괜찮아요. 뭐 이렇게 틀 수도 있죠, 뭐죠. 뭐 얘기 안 하시면 더 심각하실 거예요, 그죠? 화폐 가치 떨어지죠. 물가격이 올라가니까, 그죠? 그래서 무슨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부동산에 투자를 했어요. 투자를 해서 지금 미리 사놨어요. 갑돌이가. 그러면 그냥입니까? 사람들은 화폐 가지려고 그래요? 이 부동산 가지려고 그래요? 그러면 인기가 좋아지죠? 그 부동산 수요가 늘어나니까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인플레이션을 막을 수가 있다는 거죠. 해지라는 것은 방어한다는 얘기예요. 가볼게요. 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화폐의 구매력이 하락되죠. 그럼 금융자산을 보유하면 자신의 실질 가치가 하락하니까 부동산에 실물 자산 투자하면 인플레이션에 의한 자산 가치 손실을 방지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해지라고 하는 거죠. 이것도 많이 물어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보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요즘은 어떻게 돼요? 물가 많이 상승하잖아요. 부동산이 지금 뭐 어렵다 하더라도 부동산 갖고 있는 게 이득이 될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죠?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들이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은 넘겨보세요. 소득이득은 임대료예요. 뭐라고요? 임대료. 임대료는 매달 받는 거죠. 자본이득은 임대료예요. 양도차익이에요. 처분에 딱 한 번만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절세 효과가 세금을 감면해주는 혜택이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연말정산하실 때 영수증 챙기는 게 비용 처리하잖아요. 그래서 감가상각비나 타인자본 같은 이자는 또 비용 처리를 해준다. 절세 효과가 있고, 근데 단점은 황금성이 낮죠. 이게 가장 큰 단점이에요. 얘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돈으로 바꾸기 어렵다는 얘기죠. 소유자의 노력이나 투자의 위험, 또 행정적 통제가 많기 때문에 법 제한이 많아서 규제가 좀 많기 때문에 들어가는데, 낮은 황금성이 아마 체크가 돼 있죠. 그건 지렛대 효과의 별표가 몇 개 쳐 있어요. 하나. 그래서 자주 출제되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나오는 취지예요. 지렛대 효과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가볼게요. 요거는 넘기시면은 제가 242페이지 가시면 중요 기출 문제는 안 했었죠. 이거 이따가 이제 점점 이제 3, 4월 달에는 계산 문제도 달아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 페이지 가셔서 지렛대 효과를 이제 배웠으니까 그림은 이제 그림 그릴 시간이 없고, 지렛대라는 건 물건을 올리는 건데, 자, 그러면 우리가 타인 자본을 많이 빌리게 되면 그냥입니까? 지렛대 효과가 커집니까? 수익률도 높아지죠, 그죠?
근데 높아지는 게 자기 자본 수익률을 높여요. 총자본이 아니라. 근데 수익률도 높아지지만 위험도 어떻게 돼요? 증가해 버려요. 그죠? 그럼 위험이 감소다, 무조건 증가다. 증가요. 그리고 지렛대 효과. 근데 지렛대를 영어로 레버리지라고 하는데 그냥 걱정하지 마세요. 한글로 레버리지라고 나와요. 뭐라고 나온다? 레버리지. 그러면 위험이 감소한다, 무조건 증가한다. 증가해요. 맞아요? 그 다음에 전세를 끼고 주택 사는 것도 지렛대 효과에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들어간다는 거죠. 다 체크가 돼 있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좀 내용해 보시면은 동그라미 1번, 2번, 3번 있어요? 밑에 241페이지. 정부 중립적이라는 게 있죠? 이것만 가져가시면 돼요. 이것만. 자, 그래서 일단 계산 문제를 풀지만 일단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부가 좋아요? 정이 좋아? 긍정적이죠? 플러스 수익률이 나와지는 지렛대 효과가 좋아요. 그럼 어떤 수익률이 제일 커야 돼요? 자기 자본이 제일 커야 되죠. 맞습니까? 그러면 자기 자본 수익률이 제일 작아야 된다? 제일 커야 된다? 커야 돼요. 자기 자본 수익률. 자기 자본을 줄여서 지분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중간에 무슨 수익률이 있어요? 총자본이 있죠. 총자본이 중간에 있고, 총자본 수익률이 있고, 그 다음에 차입 이자가 저당 수익률이 있죠. 저당 수익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분은 그냥이야, 지 거야. 저당은 저분이 누구셔? 은행이죠. 그러니까 저분이 많이 먹어야 돼, 내가 많이 먹어야 돼. 지분 수익률이 커야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이거는 이 두 가지를 갖고 따져요. 두 가지로. 그러면 전체 제한 돈을 안 빌렸을 때 수익률이 만약에, 자, 임의적으로 갑니다. 만약에 20%인데 이자를 10%만 달래. 그럼 이득이죠. 얘기해봐요. 그럼 이 뺀 게 그만큼 효과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20에서 10을 빼면 플러스 10이죠. 마이너스 10 플러스 10. 그럼 수익률이 낮아질까 높아질까? 높아져요. 올라가요. 맞나요? 근데 반대로 이자가 높으면 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부는 부정적이죠. 부정적으로 반대로 간다는 거죠. 부는 반대로 가서 그냥입니까? 저당이 더 셉니까? 사채 빌리면 돼, 안 돼? 큰일 나. 20%인데 막 사채를 30%를 빌렸어. 또라이야 이거. 그냥이야 마이너스가 나. 마이너스 10%가 나요. 맞나요? 그러면 수익률이 높아지겠어요? 자기 자본 낮아지겠어요? 낮아진다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봐봐. 자, 부의 지렛도가는 그냥이야 이자가 세. 그러면 이건 더 빌리면 돼, 안 돼? 더 빌리면 더 빌릴수록 더 까지는 거야. 그러면 돈을 많이 빌린다고 그래도 정으로 전환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거죠. 맞죠? 전환이 되려면 그냥이 돼요. 이자가 바뀌어야 돼요. 이자가 바뀌어 전환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마지막에 나왔던 어렸던 문제였어요. 맞나요? 그 다음에 중립적 있어요. 중립적? 중립적은 그냥이야 다 똑같아. 그러면 어떻게 돼? 지렛도가 발생 안 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 총자본도 20이고 타인 자본이 20이면 빼면 0이잖아. 그럼 따라서 0의 지렛도가. 그러면 지렛도가가 안 나타났다는 거예요. 중립.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똑같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여기 자꾸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근데 자, 넘겨보면 이제 계산 문제를 다뤄볼게요. 계산 문제 있어요? 그래서 계산 문제를 보시면은 1년에 자기 자본 수익률을 구하래요. 그럼 자 할게요. 박스에 임대주택의 총 투자액이 얼마예요? 이게 100만 원이에요? 야, 어떤 애한테 100만 원이라는 거야. 이제 저거 1억. 야, 그럼 밑에는 60백만 원이야? 미치겠어요. 그죠? 이 100만 원이 단위거든요. 1억이야, 1억. 아시겠죠? 그죠? 미치겠어. 그래서 걸리는데 어떻게 풀어? 그러면 총투자액이 얼마야? 아니, 총투자액 1억. 차입금 6천만 원. 자기 자본 400이야? 4천이 4천.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브레이크 걸려요. 근데
똑같아. 어저께도 더 심해. 100만 원이요. 그러면 똑같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똑같아. 수강생들은 똑같아. 그죠? 이걸 1억으로 하는 사람은 재수생이야. 그죠? 1억. 자, 갑니다. 그 다음에, 순소득은 쉬워. 순소득은 얼마야? 순소득은 얼마야? 저기 적혀져 있잖아. 800 안 헷갈리잖아. 다른 게 헷갈려서 그렇지. 아시겠죠? 그죠? 800. 자신있게 얘기하네? 800이라고? 왜 공이 안 붙었으니까. 800이잖아요. 그죠? 이해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가격 상승률이라는 게 있어요. 몇 퍼센트? 이것도 계산을 하셔야 돼요. 찾았죠? 그래서 이 문제에다가 별표를 3개 쳐놓으세요. 왜냐하면 이 문제를 똑같이 뺏겼어요. 그래도 다음에는 그 가격 상승률 제로로 냈거든요. 그러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이걸 또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 또 야매도 있긴 한데 지금 야매를 가지 마시고 오리지널로 풀어볼게요. 자기 자본을 구하라 그랬죠? 자기 자본 수익률. 자, 그러면은 총 투자액이 지금 얼마예요? 1억. 지분이 얼마 투자해서 자기 자본이 4천만 원. 그런가요? 그럼 얼마를 빌렸어? 그러면 저당이 6천이죠? 그렇죠? 요거 그냥이야 이자 나가. 거기 몇 프로라고 돼 있지? 8%라고 돼 있죠? 그렇죠? 그런데 자, 내가 순용업소득이 임대료예요. 근데 임대료만 먹었어요. 가격 상승 양도 차익도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다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그런가요? 그러면은 자, 일단은 순소득이 800만 원이죠. 800만 원에 대한 순소득에다가 800만 원에다가 그냥이야 가격이 상승했어. 몇 퍼센트 상승했어? 그럼 1억에서 2%가 올랐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 된 거야? 2%. 여기까지 이해 가야 되는데? 갔어요? 그러면 이게 운영만 따졌어요? 양도 차익도 있어요? 다 합친 거죠. 시험 문제 나왔단 말이죠. 맞습니까? 그러면 전체 금액이 1,000만 원을 번 거죠. 얘기해봐요. 1,000만 원. 맞아요? 그러면 1,000만 원을 벌어서 그냥이야 이자를 빼야 돼. 뭘 적어. 밑에 해설이 다 돼 있는데 적지 마시고 그냥 보기나 해. 그죠? 적는다고 보면은 이해를 못 해. 얼마 빌렸어? 곱해야 되네. 그럼 우리가 6천만 원에다가 몇 퍼센트 이자? 8%. 0.28이죠? 68이 480만 원이 나와요. 그렇죠? 그럼 아까 4천만 원이 밑에 내려갔잖아요. 그지? 그럼 여러분들이 할 게 있고 내가 할 게 있는데 1,000만 원에서 480만 원을 빼봐요. 계산기가 있어야 돼? 520만 원이죠. 520만 원에다가 4천만 원 나누죠. 이건 몇 프로 나올까? 이건 내가 해줄게. 13% 나와요. 그럼 0.13이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임대료만 따졌어요. 양도 차익도 있어요. 양도 차익도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몇 퍼센트가 정답이다? 13%가 정답이죠. 할 수 있겠어요? 다시 할게. 지금 전체 금액이 얼마야? 내 돈 얼마? 얼마 빌렸어? 이자 몇 프로야? 그러면 임대료만 들어가야 돼? 양도 차익도 있어. 2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대답에 다음 넘어가요. 1,000만 원이죠. 그러니까 전체 소득이 1,000만 원이 된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얼마 투자해서 4천 투자해서 자기 자본 수익이라는 거죠. 이자를 빼야 되죠. 그러면 68이 480만 원을 빼는 거죠. 그럼 얼마에 대한 게 나와요? 520이 나오니까 4천만 원을 나눠주는 거죠. 그죠? 그럼 0.13이라는 소수점이 나올 거예요. 그럼 몇 퍼센트다? 13%가 되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볼게요. 자, 지금 아까 총자본 수익률이라는 게 있었죠. 그럼 총자본이 지금 그냥이야 1억이 들어갔어. 1억이 들어갔잖아요. 얘기해봐요.
그 다음에 그냥입니까? 전체 수익이 1,000만 원입니까? 1,000만 원이죠. 운영과 첨을 다 따지니까. 맞아요? 그럼 1,000만 원이니까 그냥이야 총자본이 10%야. 10%죠. 그럴까요? 이자가 아까 몇 퍼센트였니? 8%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이걸 빼게 되면 그냥입니까? 플러스가 2가 나오죠. 그러면 수익률이 높아지겠죠. 얘기해봐. 뭐 하는지 알아요? 그럼 10%보다 높은 걸 찍으셔야죠. 그죠? 맞습니까? 그러면 몇 퍼센트부터 높은 걸 찍어야 돼? 10%보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총자본이 10이잖아. 저당이 8이니까 얘가 더 크니까 수익률이 낮잖아. 그럼 얘보단 얘가 크다고. 요. 그럼 몇 퍼센트 넘어서? 10% 넘어서 다 되겠죠. 맞습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지.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만약에 얘가 10%인데 긴장해? 긴장하고 있어 진짜? 근데 이자가 더 비싸. 얘가 만약에 15%야. 그러면 이거보다 그냥이야 내려가. 지금 뭐 하는지 알아야 돼. 그럼 몇 퍼센트 밑으로? 10% 밑으로 찍는 거야. 이게 지렛도가라니까. 맞습니까? 근데 만약에 얘가 10인데 얘도 10이야. 그럼 얘도 그럼 10%를 찍는 거지. 나 괜히 하고 있는가 보지. 아니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총자본이라는 자체가 그냥입니까? 이 처분도 생각합니까? 처분에 1,000만 원을 생각한 거죠.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전체에서 1억에서 1,000만 원을 번 거죠. 근데 이게 이자보다 높으니 얘도 높겠죠. 그래서 13%가 나오게 된 거죠. 이해하셨어? 그럼 이건 부야 정이야. 정의의 지렛도가가 된 거예요. 이런 강의를 들어야 된다는 얘기야. 아시겠지? 그러면 이 자체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지금 무슨 지렛도가다? 정이 되겠죠. 왜? 전체가 이자보다 싸니까.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지렛도가 요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 문제 별표 몇 개 쳤어? 이거는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면 두 번 나왔다는 거는 또 뺏길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더 푸는 거는 시간이 걸리니까 넘겨볼게. 그냥 살짝 보여주고만 올게. 살짝 보기만 해. 넘기시면은 몇 페이지냐면 자 교재로 가면은 페이지 302페이지. 찾았어? 네. 풀겠다는 게 아니라 자 거기 보시면 부동산 투자 가격이 3억이지. 아까 100만 원을 했더니 못 읽는 거야. 그래서 다음 주채원이 3억으로 해줬고 그다음 맨 밑에 가봐. 가치 상승률이 0%죠. 그럼 이 문제는 똑같은 문제라는 얘기죠. 얘기 좀 해봐. 그러면 나올 가능성도 높다는 얘기예요. 내 말이 틀려? 맞죠? 왜냐면 똑같이 뺏겼다는 자체는 이 유형 자체가 계속적으로 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그러면 아까 문제 푼 게 쉬워? 여기 문제가 쉬워? 왜 그럴까? 0이니까. 지금 뭐가 쉬운지도 모르고. 아까는 가격 상승률이 있었죠. 근데 이건 그냥 순서대로 계산하면 되고요. 꼭 해보세요. 넘기세요. 시간 관계상. 이거 하다 보면 그 시간 다 가요. 그 다음에 넘겨봐요. 넘기시면은 페이지 우리가 246페이지로 가봐요. 가셨어? 그럼 거기 밑에 보시면 부동산 투자의 위험의 유형이라는 게 있어? 이걸 배우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부동산에 투자한다. 유형을 몰라야 돼? 알아야 돼? 알아야지만 우리가 방어할 수 있잖아. 어떤 위험이 있는지를. 그렇죠? 뭐게 이제 공부하는 거야. 별표 몇 개 쳤어? 별표 아니 246페이지 옆에 안 쳤어? 아니 그러니까 246페이지 밑에 부동산 투자의 위험 유형이 아무것도 없어? 그래요? 그럼 전체에다가 한 2개 쳐. 자, 그건 2개짜리인데 부동산 투자의 위험의 유형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오지선다로 이 5가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금 법인유 이렇게 해서 우리가 5가지가 있다 이렇게 배우셨는데 사금 법인유 그냥 앞자만 딴 거야. 사가 뭐야?
사업상이죠. 사업상. 지금 다 임대 사업을 해요. 무슨 사업을 한다? 그럼 사업을 개판 쳐야 돼? 잘해야 돼? 경영을 잘해야 되죠. 수익과 관련이 돼요. 수익과. 그래서 우리가 사업 자체에서 오는 위험이죠.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제가 사업장을 찾기 어려운 위치, 쉬운 위치. 기억나세요? 무슨 위치? 이거 안 했나? 안 했어? 알았어. 해줄게 그러면. 자, 일단 할게 그러면. 시장이라는 게 있어요? 시장은 항상 고정 쪽이야 변해. 불확실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경제 상황에 따라서 수요와 공급이 항상 변해요. 수요 공급이. 자, 그래서 시장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경제가 안 좋아질 수도 있죠. 시장이 침체해서 수요가 감소해서 미분양이 증가될 수도 있어요. 그럼 그냥이야 공실이 늘어나. 그럼 임대료가 하락할 수도 있죠. 수요 공급이 변해서 그래요. 그럼 이거는 피할 수 있을까? 피할 수 없을까? 피할 수 없죠. 그런가요? 근데 운영이라는 것은 운영을 잘못해서 오죠. 그래서 이제 근로자가 파업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거기 보시면 이제 관리 잘못하든가 영업 경비 같은 게 나와요. 영업 경비 변동, 영업 경비가 변한다든가. 위치적에 체크가 돼 있죠, 그죠? 얘가 나왔었는데 위치적 위험은 뭐냐면 들어보세요. 29번지 아파트가 있는데 30번지에 공동묘지가 들어섰어. 그러면 그냥이야 이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겠죠. 절대적 위치가 바뀌어, 상대적 위치가 바뀌어. 상대적 위치가 바뀌죠. 거긴 안 나왔지만 적으라 그랬죠. 상대적 위치가 바뀐다. 그렇게 나왔어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아직은 시험에 안 나왔는데 자 보세요. 지금 사업상 위험이라는 건 세 가지가 어떤 위험이 있어요? 불러보세요. 시장 위험, 운영 위험, 위치적이라는 거죠. 체크하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선배들이 출제를 하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박사를 받고 교수로 있으니까 출제를 하는데 제가 출제하면 강의를 못 해요. 그래서 공인 자격증은 출제가 금지돼 있어요, 저는요. 근데 민간 자격증은 출제를 하거든요. 그럼 출제원들하고 같이 참여를 했어요, 걔네들하고. 그러면서 냈거든. 그죠? 그래서 이 사업상은 불러봐. 어떤 위험? 시장, 운영, 위치적인데 다른 걸 집어넣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금융 쪽이나 위치, 다른 게 들어가면 안 돼요. 맞습니까? 그럼 어떻게 암기하시냐? 사업장을 차리게 되면 위치를 딱 보내죠. 그러면 찾기 어려운 위치 있어야 돼요? 찾기 쉬운 위치 있어야 돼요? 따라서 쉬운 위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찾았습니까? 이거 청기누설이에요. 다른 학원한테는 가르쳐주지 마세요. 찾았죠, 그죠? 나만 알기 때문에 이거는 얘네들이 언젠간 내요. 그 출제원이. 아시겠습니까? 그럼 올해 그냥이다 나올 수 있다. 올해 안 나오면 내년에 안 나오면 장기로 가실 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언젠가 출제가 되는 거죠. 무슨 위치? 쉬운 위치. 스펠링은 틀렸어. 쉬운 위치야. 그 다음에 금융적이라는 게 있죠. 금융적이 지금 자금의 융통이 지렛대 효과예요. 그러면 금융은 따라서 자금의 융통. 그럼 돈을 많이 빌려서 위험하지? 그럼 지렛대 효과 커지고 자기 자본 수익률 높아지지만 그냥이야 위험도 늘어나. 사업을 개판 쳐서 그래? 돈을 많이 빌려서 그래? 요 부채를 많이 빌렸다는 게 키포인트죠. 그래서 얘는 타인 자본 사용으로 채무행 가능성, 수익성이 악화돼요. 그럼 타인 자본을 사용하면 지렛대 효과를 얻을 수 있고 부채 비율이 커지면 지분이 커지죠. 근데 부담해야 할 위험도 커진다는 거죠. 부채가 많으면 원금 이자에 대한 채무행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걸 금융적 위험이라고 그래요. 그렇다면 3번 전부 다 내 돈으로 투자했다면 금융적 위험은 그냥이다 초래하지 않는다. 근데 지렛대 효과는 발생하지 않겠죠. 법적이라는 것은 법은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바뀌죠. 그래서 이제 법적 환경, 우리가 정책이 변화돼서 그래요. 변화되거나 규제돼서 그래요. 투자를 딱 했는데 특히 제가 맨날 투자하면 그냥입니까? 조종지역으로 묶입니까? 묶여요. 미치겠어요 지금. 어떻게 날 뒷투자를 하는지. 그러면 난 그냥입니까? 규제당합니까?
정책이 변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법이 많아서 그래요. 법이 바뀌어서 그래요. 법적 환경이 변해서 그렇죠. 뭐 세제라든지 조세제도나 감가상각 방법 변경되고 지역지구제가 바뀌어서 그런 거죠. 인플레이션도 체크가 돼 있죠. 자, 인플레이션 발생하면 물가가 상승하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죠. 그래서 내가 임대료에 대한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냥이 돼요. 임대료를 올려야 돼요. 전가시킬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건 대출자 입장에서 많이 나와요. 누구 입장에서 많이 나온다? 대출자, 은행 입장, 대출자. 그럼 우리가 갑돌이가 차입자예요. 투자자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1억을 투자해서 6천만 원을 빌렸어요. 그럼 이자를 갚아 나가야겠죠. 근데 자, 지금 만약에 100만 원씩 갚아 나간다. 근데 그럼 그냥입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집니까? 그럼 더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대출자는 인플레이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고정금리가 낫나요? 변동이 낫나요? 변동금리를 선호하겠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변동금리를 하게 되면 그냥입니까? 차입자가 위험합니까? 그러면 투자는 그만큼 요구하는 수익률을 높여야겠죠. 맞나요? 그래서 지금 인플레이션 위험 보고 있어요? 그래서 화폐 구매력이 하락되니까 장기 고정 임대료 계약의 경우는 어떻게 돼요? 실질적인 임대료 가치가 하락하니까 그냥요 임대료를 전가시켜요. 임차인한테 전가시킨다고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변동금리로 타인 자본을 사용해서 투자한 경우는 인플레이션 이자율에 반영되어 이자율이 상승하므로 투자의 수익성을 악화되겠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런 인플레이션 위험에 해당한다는 거야. 이해 가셨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까 좀 아이러니한 게 아까 인플레가 발생하면 그냥입니까? 물가가 상승하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지죠. 그럼 부동산 갖고 있으면 그냥 유리해요. 유리하지만은 지금 상황에서는 만약에 대출자 입장에서는 고정을 원한다, 변동을 원한다.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불리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맞나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유동성 위험이라는 것은 유동성은 어떤 자산을 현금화시킬 수 있는 정도가 유동성이에요. 그럼 주식과 예금 같은 거는 유동성이 높죠. 근데 부동산은 높은 환급성, 낮은 환급성, 낮은 환급성이죠. 그럼 유동성이 낮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금매로 내놓으면은 싸게 내놓죠. 손실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대상 부동산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시장 가치가 그냥이다 손실이 온다. 현금화가 안 돼서 그렇죠. 그렇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이해 가셨죠? 그다음에 넘겨보세요. 수익률로 가볼게요. 수익률 찾으셨어요? 그럼 수익률을 이제 우리가 또 가서 수익률을 이제 공부해 봅시다. 자, 수익률은 세 가지가 있어요. 기대 수익률, 요구 수익률, 무슨 수익률이 있어요? 실현 수익률이라는 게 있죠. 찾았습니까?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갑니다. 자, 내가 투자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내가 1억을 여기다가 다음에 투하 자본 여기다 투하를 했죠. 내가 투하를 해서 내가 돈을 냈어요. 투하 자본. 그러면 수익률이 나와줘야 되죠, 그죠? 수익률. 그래서 우리가 이걸 투하 자본이라고도 하고 투자 비용이라고도 하고 내가 비용이 나갔고 그 다음에 시장 가치. 그럼 1억으로 거래가 되고 있죠. 그래서 객관적인 가치죠. 시장 가치 객관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그럼 예상 순수익을 보는 거죠. 예상 순수익을 만약에 2천만 원을 예상한다. 그러면 요게 그냥이에요. 예상을 해요. 그럼 요거는 그냥 수익률이에요. 기대예요. 투자했어야 아직 전이에요. 사전적이죠. 그런가요? 그 투자를 하려면 가라는 걸 투자하려면 투자 후에 해야 돼요. 그 전에 해야 돼요. 전에 해야 되죠. 그렇죠? 근데 어떻습니까? 그냥입니까? 요구 수익률을 가져와야 됩니까? 그러면 요거보다 작아야 돼요? 요거보다 커야 돼요? 커야지만 투자를 하겠죠. 그죠? 그런가요? 그럼 요구한다는 것은 최대예요? 최소? 최소 이 정도는 벌어달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얘가 20%인데 우리가 만약에 다 뭐 반드시 그렇지는 않지만 얘가 은행이자라고 한번 해봐요.
그럼 은행이자가 낮죠? 그러면 최소한 2%를 요구하겠죠? 그러면 그냥 해야 돼요? 2%는 나와야 돼요. 최소한 이 정도 나와달라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고, 그럼 기대가 요거보다 크거나 같을 때 투자를 선택하겠죠? 자금은 선택해요? 기각해요? 기각해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학교론에서 요거는 커야 돼요? 낮아야 돼요? 낮아야 되거든요. 저번에 따라서 최소 요구치. 작아야 됐죠, 그죠? 그래서 요건 작아야 된다. 근데 이제 투자한 후를 봅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실현 수익률이라는 것은 1년 후에요. 그럼 실현을 거꾸로 해보세요. 그럼 현실에 나타난 수익률이죠. 그러면 이 수익률은 실제라는 거죠. 실제. 그럼 그냥입니까? 1년 후입니까? 사전적 사후적. 지금 알 수가 없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투자 의사결정에 들어갈 수 없고 나중에 그것이 만족하냐 후회하냐 나중에 판단한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시험 문제에 나왔었는데, 자, 저 보세요. 만약에 시험 문제 예상이라는 게 나오면 무슨 수익률 찍으셔야 돼요? 기대. 최소가 나오면 요거 수익률. 자, 사후적이나 현실이 나오면 실현을 찍으셔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체크가 돼 있으니까 가볼게요. 기대 수익률 의 있어요? 그러면 투자로부터 그냥이야 예상되는 거야. 그래서 내재되기 때문에 제가 저랑 내기 하실래요? 기억나시죠? 그러면 기대는 그냥입니까? 내부입니까? 내부. 따봐 내 거. 내가 투자하려는 대안이죠. 맞습니까? 그럼 외부다, 내부다. 내부죠. 여기가 외부예요, 내부예요? 정말이에요? 그럼 얘가 이 건물 안에 들어왔어요. 그죠? 그럼 이거는 지가 투자하려는 자체 자기 거죠? 맞아? 응? 근데 얘가 대가를 쳐받고 다른 데를 보고 있어요. 그럼 다른 대안들은 얘 대안입니까? 외부의 다른 대안입니까? 다른 대안이 요구 수익률이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내부 수익률은 무슨 수익률이고? 외부는 요구 수익률이라는 거죠. 맞나요? 그러면 그냥이요. 기대가 커야 돼요. 커야 되죠. 맞나요? 내부 수익률은 따라서 내 거. 그럼 다른 대안이에요. 내가 투자하려는 그 자체예요. 그 자체에 대한 그 대안을 얘기하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요거는 그냥입니까? 다른 외부입니까? 외부. 그죠? 그래서 내가 투자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이 정도 나와야 되니까 다른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외어가 커야 돼요? 내기가 커야 돼요? 내기가 커야 되죠. 맞습니까? 나중에 이제 3, 4월 달 이제 모의고사 보시죠, 이제. 모의고사 보시면 제가 이제 학교론 점수 여러분들 점수를 많이 나오기 위해서 점수 누가 많이 나오는지 저랑 내기 하실래요? 그럽니다. 그럼 여러분들 갑자기 내기는 왜요? 하셔야 돼요. 뭐라고 한다? 왜요? 이렇게. 그러면 야! 내기하자! 그럼 왜요? 가셔야죠. 그럼 내기하자가 그냥이야 자신감이 있어. 내기가 크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내부는 무슨 수익률이고 외부는 요구 수익률을 남기하시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외요가 커야 돼요? 내기가 커야 돼요? 내기가 커야 되죠.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가다가 저랑 내기 하실래요? 그러면 왜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다시 어떻게? 왜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어떤 것 같더니 내가 가다가 저랑 내기 하실래요? 했더니 안 할래요. 그러는데 그렇죠? 자, 그러면 기대는 그냥이요 내부예요. 그렇죠? 근데 요구 수익률로 갑니다. 오른쪽 요구 수익률은 자 이거는 제일 중요한 게 1번의 최대예요, 최소. 최대한 수익률이 아니죠, 그죠? 최소가 중요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요구 수익률은 해당 부동산에 투자했을 때 포기해야 될 대체 투자의 수익률로서 기회비용이라고 되어 있나요? 자 무슨 말이냐? 얘가 만약에 20%고 은행이자가 2%면 그냥이야 은행이자를 포기해. 때문에 기회비용, 기회비용이죠. 그래서 요구 수익률은 차선의 투자안에 대한 기대 수익률의 의미인데, 자 한편 요구 수익률은 내부였어요, 외부였어요? 외부. 또 까먹었어? 외우를 까먹었어? 외부예요. 그죠? 객관적입니까? 주관적입니까? 주관적이죠. 그래요? 그럼 개인마다 똑같아요? 달라요?
그러면 기대가 아니라 요구 수익 때문에 달라진다는 거죠. 맞나요? 그러면은 자 갈게. 요구 수익률은 객관적이다, 주관적이다. 주관적이에요. 개인마다 다 틀리다는 거죠. 맞습니까? 만약에 시험 문제가 이따가 만약에 20%가 나왔더라도 갑돌이와 을돌이가 그냥이야 요구하는 게 달라. 그래서 주관적이라는 거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최대요, 최소. 요구라는 것은 최소한 요구한다는 거죠. 그러면 최대가 맞아요? 최소가 맞아요? 최소가 맞죠. 그런가요? 그러면 우리가 내가 자다가 요구르트 아줌마를 만났어요. 요구르트. 따라서 요구르트 만나가지고 이 아줌마가 요즘은 전노철 빨리 달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빨리 가갖고 아줌마! 그랬더니 왜요? 요구르트 주소. 따라서 주소. 주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구르트 주소. 그럼 혀가 짧아갖고 요구르트 줬대요. 그러면 돼 안 돼? 주소가 나와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주가 뭐죠? 소가 채소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요구르트 주소. 그죠? 알겠죠? 그죠? 그래서 아침에 놀랐던 건 아침에 딱 여기 앞에 요구르트 아줌마 있어갖고 제가 아까 오전에 그 위를 내가 좋아해요. 좋아해가지고 아줌마가 없는 거야. 그래갖고 내가 5분 동안 기다리다 올라갔거든요. 근데 위를 누가 사온 거야. 내가 울었잖아.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따라서 요구르트 아줌마 요구르트 주소 주가 뭐야? 소가 채소라는 거죠. 이 채소가 나와서 채소가 뭐가 나왔다? 채소 최대가 아니라 채소라는 거죠. 체크하셨죠? 실현을 거꾸로 해봐. 그럼 안에 현실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투자가 이루어진 후적. 그럼 사전적, 사후적. 현실이고 사후적이죠. 그러면 얘는 투자 의사결정과는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자 생각해봐. 얘는 그냥이야 투자한 후야.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밑에 보시면은 3번 있어요. 3번. 이게 3번이 좀 난이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넘겨보시면은 투자의 결정이 요구가 커야 돼요? 기대가 커야 돼요? 요구가 되면 기각하죠. 근데 그 전 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그 전 페이지가 저번에 제가 체크를 했는데 이게 난이도가 있어요. 지금 거시면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과에 대한 관계라는 게 있나요? 자, 이걸 천천히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걸 막 암기시키면 안 돼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보실 게 지금 여기다가 그냥입니까? 내가 1억을 투자했습니까? 자, 그러면 그냥이요. 투자 비용이에요. 내가 1억이 비용이 나간 거죠. 맞습니까? 근데 시장 상황은 안 변해요. 변할 수도 있어요. 변할 수도 있다.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가요? 그럼 우리가 기대가 요구보다 크면 저 가단을 기각하겠어요? 채택하겠어요? 채택하죠. 맞습니까? 그럼 막 살려고 들이대죠. 그럼 투자 수요가 줄어든다, 늘어든다, 늘어나요. 그러면 저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 버려요. 그런가요? 그러면 내가 원했던 기대 수익률이 상승한다, 하락한다? 나 봐봐. 왜냐하면 자 얘기해 보세요. 투자했어요? 투자 안 했어요? 안 한 상태에서 그냥입니까? 가격만 올려놓습니까? 2억이 필요한 거죠. 대답해봐. 투자했어? 안 했어? 했어? 했다면 봐봐. 안 했는데 올라갔잖아. 환장하겠다는 거야. 그냥이야 2억으로 올라갔어. 그럼 옛날 대비 수익률이 낮아진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기대가 수익률이 높아진다, 낮아진다? 이게 시험 문제가 나와요. 이해하셨습니까? 왜냐하면 처음 하신 분들은 어머 교수님 왜요? 가치가 올라가면 수익률이 높아지죠. 그래서 내일 또 오게 되는 거지. 그지? 그럼 투자했어? 아직 안 했어? 안 했는 상태에서 그냥입니까? 가격만 올려놓습니까? 그럼 내 투자 비용만 높여놓은 거예요. 얘기해봐요. 그럼 1억이 필요해요? 2억이 필요해요? 2천은 그대로 있죠? 그럼 수익률이 확 내려간다는 거죠. 하락한다, 상승한다. 하락한다는 거죠. 이해 갔어? 근데 나중에 계속 가겠어요? 같을 때까지 가겠어요? 같을 때. 기대와 요거가 같을 때까지 간다는 거예요. 균형을 이루는 것도 투자한다는 거예요. 같을 때도 투자를 해요. 이해하셨죠? 이거 컨닝 할까봐. 자,
그러면은 요구가 클 수도 있죠. 그럼 요구가 크면은 그냥 해요. 저걸 기각해요. 투자 수요가 어떻게 돼요? 가격이. 기대 수익률은요? 그죠? 지호도 하네. 그럼 어떻습니까? 기대도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왜요? 투자를 했어요? 아직 안 했어요? 그냥입니까? 가격이 떨어집니까? 떨어지니까 5천만 원으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기대 수익률은 올라간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출제원들은 여러분들이 틀릴 때를 알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시험 문제는 몇이 선다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1, 2, 3, 4, 5 그러면 4번을 내요. 왜냐하면 가치가 올라가면 수익률이 높아진다는 단순한 생각 갖고 있는 거죠. 얘기해봐요. 투자했어? 아직 안 했어요. 사전적이거든요. 그 투자하기 전에 투자 비용을 올려서 기대 수익률을 떨어뜨리게 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그냥 있다, 야매가 있다. 야매를 원하세요? 그럼 얘네들이 그냥입니까? 나중에는 같아집니까? 그러면 기대 수익률은 반대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기는 지금 기대가 높죠? 같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대 수익률이 낮아져야 된다는 거죠. 너무 머리에 가부가 되지 지금. 얘가 크지 않니? 같아져야 되지 않니? 그럼 얘가 어떻게 된다? 낮아야지만 같아지죠.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얘는 어떻게 돼요? 지금 작죠? 그럼 어떻게 해야지만 같아지겠어요? 올라가야지만 같아진다는 거죠. 이렇게 가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기대가 그냥이다 반대로 움직인다. 반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그럼 내가 잡아줄게. 지금 1번 있어? 기대가 요 투자자는 투자를 할 것이고 수요도 증가하고 가치가 상승하지. 근데 중요한 건 기대 수익률은 점차 하락한다는 이게 키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어딘지 못 찾아요? 세 번째 쪽이에요. 기대 수익률이 점차 하락한다는 게 키포인트. 여기서 시험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아진다는 거죠. 맞나요? 근데 지금 2번 있어요? 요구가 크죠? 그러면 기대 수익률이 요구보다 낮다면 투자하지 않죠? 수요 감소하죠? 가치가요? 떨어져요? 기대 수익률은요? 점차 증가한다는 게 여러분한테 돼요. 같아지죠? 그렇게 가시면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250페이지 가시면은 3번에 위험과 수익의 가치관계라는 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할게요. 그러면 여기를 다시 한번 보신다면은 자, 기대가 요구보다 크면은 투자를 선택한다는 것은 아직 투자를 했어요? 투자하기 전이에요. 투자하기 전이라는 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맞나요? 그러면 사람들이 수요라는 것도 샀어요? 살려고 해요? 산 수요가 아니죠. 가격만 올려놓는 거죠. 그러면 내 수익률 대비 수익률은 떨어진다는 거를 낸다는 얘기죠. 맞나요? 그러면 그냥이야 반대로 가. 그럼 얘는 어떻게 낮에는 어떻게 나중에 어떻게 돼? 낮아지고 얘는요 나중에 높아진다는 얘 두 가지를 낸다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맞춘다는 건 가정하에서 얘를 내는 거죠. 그럼 그냥입니까? 반대로 갑니까? 반대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 아쉽지만 오늘 또 여기 무료 특강이 있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